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급 없이 HSK 5급 바로따기의 저자 최종원 강사입니다. 저희 교재는 기존에 나와 있는 종합서나 모의고사집과는 다른 관점에서 HSK를 바라본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 교재에 수록된 영역별 핵심 스킬과 암기 족보에 수록되어 있는 빈출 문법들입니다. 교재를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교재와 함께 이 영상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길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듣기 파트 1, 대화 형식의 문제, 공략 스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저희 교재는 다른 교재와 다르게 이 듣기 파트를 대화 형식과 긴 글 형식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대화 형식에서는 1번부터 30번까지 즉 2줄짜리 대화와 4줄짜리 대화를 합쳐서 한꺼번에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스킬 1. 자, 녹음이 나오기 전에 보기부터 파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기를 얼마나 잘 파악을 하느냐, 그렇죠? 보기를 얼마나 잘 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대화 형식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단어 보기와 문장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단어 보기와 문장 보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단어 보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안에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어떤 거냐? 중국어로 관련 표현이 연상이 되느냐, 즉 유추할 수 있느냐, 혹은 중국어로 관련 표현이 연상이 안 돼요. 그렇죠? 이 보기를 보고 이거 왜 관련된 표현이 뭐가 있을까? 이런 식의 그게 떠올릴 수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애들 같은 경우, 그리고 관련 표현이 연상이 되는 경우, 요 두 가지에 따라서 보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자, 관련 표현이 연상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 간단하게 잠깐 얘기했었는데 유추할 수 있다. 즉 대화를 듣고 여기가 어디구나, 얘네가 뭐 하는 애구나, 이 사람 직업이 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연상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엔 장소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회화 시간에 익히 배웠던 장소들이에요. 무슨 상점, 병원, 그렇죠? 뭐 호텔, 공항, 그렇죠? 기차역, 이런 애들이 보기로 나와 있을 때 어떠한 표현들이 나오고 그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답이다, 어느 게 답이다, 이런 것들은 제가 교재에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것들은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중국어로 관련 표현이 연상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100% 언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는 어떤 보기들이 나오느냐? 일단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도 장소였죠? 그죠? 여기서도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장소와는 조금씩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대사관, 동물원, 박물관. 자,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회화 시간에 배우긴 하지만 그 장소에서 어떠한 대화가 나오는지는 배우질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보기로 되어 있을 때는 얘는 언급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집중해서 녹음을 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것들 외에 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장소들 외에 또 어떤 녀석들이 있냐면 일상용품들, 무슨 뭐 넥타이, 안경, 핸드폰,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들, 뭐 전문 용어 같은 거 있죠? 컴퓨터나 무역에 관련된 그런 전문 용어들 같은 경우도 그대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단어 모르는 단어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히 들으면서 언급되는 것만 찍으시면 돼요. 그런 애들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단어 보기는 이 문장 보기에 비해서 양이 좀 적어요. 거의 한 70% 이상은 문장 보기들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문장 보기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문장 보기 같은 경우엔 크게 주어가 있고 주어가 없고 요걸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특성은 주어가 있든 주어가 없든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언급해요. 그러니까 들립니다. 근데 얘가 들리는 게 싱크로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보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설령 그게 들린다고 해도 어느 게 답인지 우리가 고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보기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주어가 있을 때, 주어가 없을 때 어떤 점들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주어 같은 경우, 주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기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 하면은 언급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유추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다 듣고 보기 내용도 이해를 하고 그래야 이 말이 무슨 뜻이구나, 얘가 답이구나, 이게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죠, 그렇죠? 자, 주어가 없는 문장 같은 경우엔 21번부터 30번까지 여기에서 두 개가 언급되는 형식으로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21번부터 30번까지는 4줄짜리 대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4줄짜리 대화는 그 2줄짜리 대화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이 2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 하나, 둘, 셋, 넷 이 4줄의 대화 안에서 얼마든지 주제가 좀 바뀔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보기를 또 언급해가지고 주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전환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1번부터 30번까지의 보기가 없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보기로 나왔다. 그러면 2개가 언급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녹음을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들을 때 누가 얘기하는지, 남자가 얘기하는지 여자가 얘기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왜? 이 주어가 없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질문이 남자는 혹은 여자는, 남자에 관하여, 여자에 관하여 해가지고 질문이 성별 특정해가지고 성별을 특정해서 시작을 합니다. 남자, 여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얘기했는지를 잘 체크해 두시면, 질문을 딱 듣고 요거는 남자가 하는 얘기네, 요건 여자가 하는 얘기네, 요게 딱 캐치가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C에다가 남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질문에 꽝이 난다 이렇게 나오면 C가 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킬 2번째. 그럼 이제 녹음을 들어야겠죠. 그죠? 녹음을 들을 때, 그죠? 녹음을 들을 땐 어떤 스킬들이 있느냐? 그죠? 일단 크게 3가지예요. 녹음 속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정답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길게 대화에서는 길게 얘기하는데 정답은, 그러니까 보기가 되는 정답은 뭐 한 3글자, 4글자. 그렇죠? 길어봤자 5, 6글자. 그렇게 되게 짧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녹음을 듣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바로바로 캐치가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녹음에 의문문이 나오면 정답은 바로 그 다음에,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1번부터 20번 2줄짜리 대화에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봐요. 뭐뭐뭐뭐뭐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보기에 그 뭐뭐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거 들렸다. 그리고 그걸 바로 찍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왜? 대답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어제 도서관 갔어? 이랬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갔다가 보기에 있어. 그래서 그걸 찍어. 그런데 뒤에 나오는 대화가 아니 안 갔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도서관에 갔다는 답이 아닌 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의문문이, 그러니까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면 항상 그 대답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왜? 정답은 바로 그 다음, 그 대답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보기를 잘 파악을 하고, 그렇죠? 보기를 잘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녹음을 들으면 질문은 솔직히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기를 잘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녹음을 들으시면 대화가 끝나기 전에 답이 골라져요. 질문까지 들어야 답을 고를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보기가 2개 나오는 경우, 그때 외에는 질문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안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질문을 안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질문을 안 듣고 그 다음 문제가 나올 때까지 여유 시간들이 있어요. 그 여유 시간엔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그렇죠? 그 다음 문제의 보기들을 미리미리 읽어두셔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기를 파악하는, 그죠? 그런 시간을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 문제가 나오는 그 자투리 시간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저희가 실제 한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프닝 멘트가 쭉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1번 보기부터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녹음을 들려드리기 전에 보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쭉 보고 가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书法俱乐部文化广场留学中心时代书店 장소예요. 그죠? 그런데 俱乐部나 광장, 书店 이런 식으로만 나왔으면 앞에서 우리가 단어할 때 대화가 연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화광장, 시대서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특정화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사람 이름처럼, 그죠? 이름처럼 이렇게 보기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留学中心, 书法俱乐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예 클럽, 유학센터 여기서 어떤 대화가 나오죠? 중국어로. 그죠?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렇죠? 연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냥 언급이다. 그래서 요 보기들 4개 중에 하나가 그대로 들릴 겁니다. 그렇죠? 자, 2번. 2번은 문장이네요. 그렇죠? 자, 다 주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他们在讨论车展. 车展, 이 车展, 展,科技展 여기도 나오는데 이건展览会, 전람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동차 전람회를 토론하고 있는 중이다. 과학기술 전람회는 临时取消了. 갑자기 취소되었다. 女的收获很大. 여자는 얻은 것이 매우 크다. 그죠? 우리는 이제 얻은 것이 매우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은 얻은 것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女的打算去看展览.展览 뭐예요? 그 전람회를 보러 갈 계획이다예요. 그죠? 打算은 뭐뭐 할 계획이답니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아직 안 했죠. 그죠? 근데 대화에서 만약에 어제 갔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D번은 답이 아닌 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죠? 대화가 나오기 전에, 녹음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자, 3번. 学乒乓球. 자, 문장인데 주어가 없네요. 그렇죠? 자, 탁구를 배워요. 减肥 다이어트예요. 学跳舞 춤을 배워요. 应聘教练 코치에 응모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무슨 뭐 트레이너나 이런 것들을 뽑나 봐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이력서를 내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应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듣기에서 되게 잘 나오는 단어예요. 얘가 나왔을 때 얘가 대답이, 이게 만약에 D번이 정답이려면 뭐 잉핀이 대화에서 나오기도 하겠지만 잉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面试, 그렇죠? 요게 잉핀 대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들으시면서 만약에 面试가 나온다. 그러면 포인트는 D번에다가 딱 찍어놓고 들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저희가 지금 이 보기들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녹음을 제가 들려드릴 건데요. 그걸 들으시면서 문제를 쭉쭉 풀어보실 거예요. 자, 주의하실 거, 이 각각의 문제는 텀이 15초예요. 그죠? 이 15초 동안 여러분들은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대화가 끝나기 전에 답을 고른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대화가 끝나기 전에 들릴 거예요. 그럼 그걸 답을 찍고, 그런 다음에 다음 문제가 나올 때까지 이 보기들을 최대한 여러 번 읽어보세요. 몇 번 읽을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속도면 최소 2번 이상은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쭉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한번 다시 음미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들리는 거 찍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3번. 그렇죠? 보기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听说您的新书出版了，恭喜恭喜！谢谢。下周5我在时代书店有个新书签售会，希望你能来。新书签售会在哪儿举行？
2你看了那个科技展览后，感觉怎么样？特别受启发，它让我对科技产业有了很多新的认识。根据对话，下列哪项正确？3，请问这期的乒乓球班还能报名吗？可以，这个礼拜五才开课。那麻烦你给我张报名表。好，这里是我们所有教练的资料，您先看看。女的想做什么？ 자, 요렇게 저희가 지금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답을 고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간단하게 좀 보죠. 자, 첫 번째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한 단어들이 언급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쭉 해요. 그렇죠? 新书出版了,恭喜恭喜,谢谢,下周五我在时代书店. 요거 얘기 나올 때 이미 여러분들 요거 딱 찍으셨어야 돼요. 질문까지 다 듣고 D번 찍었으면 늦은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 나오기 전에 下周五我在时代书店有个 이렇게 나올 때 그냥 D번 딱 찍고 쿨하게 다음 문제 가셨어야 돼요. 그렇죠? 뭐 希望你能来新书签售会在哪儿举行 요거까지 듣고 D번 딱 고르셨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 여기는 문장이에요. 근데 요건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어가 있는 문제 중에 약간 조금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렵게 나올 때 보기 내용과 대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답을 못 고르는, 그죠? 그런 문제. 그런 문제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 그랬는데 이 문제가 딱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看了那个科技展览后, 看了 봤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안 돼요. 그렇죠? 봤잖아요. 근데 갈 거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D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 말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자, 感觉怎么样? 아까 물어봤죠. 얘기했죠. 뭐 느낌이 어땠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항상 대답은 그 다음 내용. 그렇죠? 特别受启发. 受启发. 깨달음을 얻다. 이런 뜻이거든요. 特别受启发 하면 아주 느낀 점이 꽤 많았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受启发는 그리고 솔직히 우리 레벨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이걸 모르셨다.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受启发 하면은 깨달음을 얻다. 特别受启发. 엄청 깨달음을 얻었다. 그죠? 요 표현을 딱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 얻은 게 많네. 여기로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자, 이걸 놓쳤어요? 괜찮아요? 또 쭉 들어볼게요. 它让我对科技产业有了很多新的认识. 많은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대요. 그죠? 有了 생겼죠? 뭐가? 많은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 요 내용을 듣고 C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는 솔직히 그런 거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와봤자 한두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대화를 여기까지 들었는데 4개 중에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우왕좌왕 하시면 질문 나와봤자 뭐 골라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쿨하게 버리세요. 쿨하게 버리시고 3번 문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대화가 끝날 때까지 답을 못 고르면 질문 들어봤자 답은 몰라요. 그러니까 쿨하게 버리시고 다음 문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자, 그래서 집중 못하고 계속 그 앞에서 보기 보고 막 동그라미 치다가 싼 하고 시작하면 또 허둥지둥 이제 또 3번 보기 막 읽어요. 그러다 보면 요 말 놓칩니다.
이 말 놓치면 그 다음에 들리는 말 중에는 찌아오리엔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D번인가 하고 D번 딱 찍어요. 틀린 줄 알면서도. 그죠? 이상한데 하면서도 틀린 게 없거든. 그죠? 지금 이 뒤쪽에선 찌아오리엔밖에. 그래서 모르겠다. D번 찍고 그러고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런 거를 놓쳤어도 당황하지 않고 3번 보기를 계속 읽었으면 대화가 시작할 때这期的乒乓球班还能报名 报名은 뭐예요? 등록하다잖아요. 그죠? 탁구반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탁구를 배우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앞에 2번처럼 그렇게 답을 못 고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쿨하게 버리고 이렇게 다음 문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듣기 문제 풀면서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틀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 이제 연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뒤에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계속 영향을 줘서 듣기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대화가 끝나기 전에 답을 못 고르면 그냥 쿨하게 버리고 다음 문제에 집중하시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예제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긴 글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